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융합기술연구본부에 재직 중이고 UST 키스트 스쿨 NTNIT 전공 부교수 겸 KHU 키스트 융합기술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권석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미래융합협의회 기부활원고에 대한 간략한 강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이제 지역적인 감염을 넘어 전 세계에 대유행하는 이른바 팬데믹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역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계 역시 이 변화의 물결의 예외는 아닙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늦춰지면서 급기야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 역시 3월 중하순부터 거의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시스템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니었고 대다수의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들은 온라인 강의와 학습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버 부족, 접속 불량, 보안 문제 등 많은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습과 실험이 중요한 전공의 경우 아예 온라인으로 이것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 조교의 실험 영상 시청 등으로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교육 효과에 대해 많은 이들이 회의적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의 피해는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불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등록금 환불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큰 이벤트가 있긴 했지만 사실 한국의 대학 교육은 이 이전부터 구조적인 불안 요소가 내재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좌측 상단의 그래프에도 보였듯이 한국의 대학 학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21세기 들어와 한국의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초저출산율에 기인한 것으로서 2020년대에는 학령 인구가 40만 명대가 붕괴되고 2030년대에는 30만 명대도 위태로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09년과의 80%에 달할 정도로 높던 대학 진학률은 2017년 70% 밑으로 떨어졌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는 이유 외에도 예전만큼 대학 졸업장이 주는 가치가 높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될 것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대학 학부생의 중도 탈락률이 표시되어 있는데 통계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중도 탈락률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학원 충원율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든 통계 수치들은 한국의 대학 교육이 구조적으로 큰 불안 요소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는 이러한 내재적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학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러닝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측 상단의 통계 자료에서 보다시피 개인의 교육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기술, 즉 에듀테크에 대한 시장성도 성장세입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국의 경우 2017년 4조 원에서 2020년 10조 원 이상으로 그 시장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입시학원, 인강업체, 온라인 교육 기업들에게 있어 온라인 교육 시장의 큰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될 것임을 의미하며 온라인 교육이 대학 교육의 주요 플랫폼이 될 경우 기존의 사설 인강업체들의 진출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2020년 1학기 전국 대부분의 대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시행착오가 누적되고 있고 학기의 1/3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체 수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대학에 있어 위기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설 업체 중 일부는 이미 학부에서 가르칠 수 있는 주요 전공 과목에 대한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이 기존 대학의 동일한 강의에 비해 적게는 2분의 1에서 평균 1/6, 많게는 1/10까지도 저렴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대학 교육, 특히 온라인 기반의 대학 학부 교육의 가성비에 대한 불만을 촉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인터넷 강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 스타 강사의 영입만으로도 업체의 매출은 광충될 수 있습니다.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인강 고유의 장점인 휴대성, 독립성, 피드백, 편의성, 맞춤형 교육 등으로 인해 메가스터디, 이투스 같은 대기업형 사설 인강업체의 경쟁력은 높은 상태며 이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가 대학에서 그간 담당하던 많은 교양 수업, 전공, 기초 과목 등에 대한 강의를 개설할 경우 대학의 교육 서비스 경쟁력은 점점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동시에 대학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설 인강업체가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대학이 특별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온라인 교육은 대학만의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각 전공의 교수진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깊이와 다양성을 종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력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력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초 연력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 한 명보다는 연력학과 오버랩이 되는 연구 분야의 교수진 서너 명의 협동 강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분자 수준에서의 연력학 원리를 가르치는 통계 물리학, 전공 교수, 실제 보일러나 열 교환기 같은 열 시스템에 대한 원리와 해석, 응용을 가르칠 수 있는 기계공학 교수, 연력학이 응용될 수 있는 최적화 및 시스템 공학 전공 교수들이 강의를 분담한 온라인 강의를 만든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사설 인강업체의 기초 연력학 강의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측면이 부각되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주도하는 온라인 강의에서 대학 고유의 기초원리 교육 응용 사례 학습 실무 적용 연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밸류 체인이 형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학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은 특정 직무를 요구하는 기업이나 연구소의 직무에 대응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여러 클래스, 즉 다양한 수준을 갖는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에너지 기업에서 차세대 수소 연료 전지용 분리막 대형화 및 품질 개선 프로젝트에 전선 모형화 분석 작업 같은 직무를 위한 연구원을 채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직무에 대해 이 기업은 아래에 보인 것 같은 요구 조건을 내세운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대학이 언제든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클래스의 구분은 사설 업체보다는 교육과 연구, 실무와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대학 교육은 자의반타의반으로 변혁의 물결을 타고 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부 규제가 먼저 타파되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대학 입장에서도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테뉴어 트랙 직군 교원직을 더 늘려야 할 것이며 교육 콘텐츠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Kmooc 같은 공통 온라인 플랫폼을 더욱 내실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VR, AR 같은 첨단 기기와 호환될 수 있는 IT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탄력적으로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으로 대세가 전환될 플랫폼의 정착을 위해 교육 서비스 공급자인 대학이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융합협의 회원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